네, 반갑습니다. 12월 2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수도권도 지방도 집 안 사요. 왜냐고요? 자, 가격 많이 떨어지는 모습, 경기도마저 하락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 보합. 집값 오르는 논리를 가지고 오면 전세가가 오르니까 또 집값이 오를 거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자,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수도권도 지방도 집 안 사요. 왜요? 왜긴요? 거래 비수기, 대출 규제 강화, 탄핵 정국, 뭐 환율 이런 게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붙지 않는다고 하고요. 전셋값마저 동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뉴스의 말미에는 항상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뭐 주동래 연구원이 나와서 또 전셋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집값을 밀어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또 결론이 납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서울 불과 이때까지 0.32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와 있는 상태. 하지만 수도권 정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거래 비수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을 안 사는 것 같다.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접었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대한 기대가 없다. 상승에 대한 기대만 있었으면 지금 이 달러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지 않았겠습니까? 거래 비수기가 원인이 아니고 이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고요. 대출 규제 강화, 그렇게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규모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태. 연말만 되면 거래가 줄어드는 것이 17년, 18년, 19년, 뭐 20년 이 빚 잘 내주던 시절에는 빚 잘 내주는 시기가 성수기, 빚 안 내주는 시기가 비수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과거에는 거래량이 좀 됐다가 근래 들어서 연말만 되면 더 이상 빚을 내줄 여력이 안 된다. 그때가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전세가 서울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평균 매매 가격을 보면 12억, 전세 가격 6억. 이게 투자로 적합한가요? 네. 뭐 평균의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전세를 내준다. 그러면 내 6억은 항상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6억. 이자 4% 중반,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씩 내 돈을 꼬라박으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만 있다면 한 달 뭐 200만 원, 뭐 1년 한 2,500만 원,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기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21년과 24년이 닮았다. 21년과 24년 요 빨간색 선과 갈색 선 두 개가 좀 닮았다. 그리고 22년과 25년이 닮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바라보는데요. 서울은 22년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24년도보다는 거래량이 저는 한 20% 내지 뭐 30% 심하면 그 정도까지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2월 달에 서울의 거래량은 2,500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최저 거래량 수준으로 다시 근접해 간다. 그리고 뭐 정책적인 요런 뭐 전국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안 좋을 걸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자, 대구의 매수 의지수 연초에는 10.2, 지금은 14.5. 근데 연초보다 매물은 10% 정도 늘어나 있어요. 대구 아파트 거래량 24년도에 월 평균 거래량은 1,900건이었습니다. 24년도는 그것보다 20%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뭐 1,400건대 평균적으로 1,400건대의 거래량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22년도보다는 상황이 낫긴 하네요. 21년도하고 제가 차트를 그리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되었네요. 아무튼 그 요 중간쯤, 요 어디 중간쯤. 22년도는 정말 너무했습니다. 네, 거래량이. 네, 쿠팡 관리 요것 좀 이용해 주세요. 매도 물량 연초 37,000개, 한 10%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4만 개. 서울은 한 20% 정도. 다른 광역시도는 더 많이 늘어난 곳도 있는데 대구는 매물이 연초 대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거듭될수록 요 층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세 물량 21년도 수준. 전세 물량 21년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22년도 어떻게 되었나요? 전세 가격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나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래대로 환율이 심상치 않고 뭐 국가 신용 등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야,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월세 물량 2021년 대비 무진장 많이 올랐죠. 그때 대비 3배 이상입니다. 전세 물량은 비슷한데 월세 물량은 무진장 늘어나 있다. 전세나 나가든지 월세나 나가든지 아무끼나 나가라 하면서 좀 내놓습니다. 자, 21년도 대비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초 대비로는 전세 물량은 10% 정도, 네, 10% 그 이상 감소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파트 거래량 일단 요 하얀색 내년 1월 달은 거래량 1,300건 정도 봅니다. 올해 12월 달 거래량은 1,400건 정도로 보고 추세적으로 주간 거래량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량이. 지금 12월 달에는 주간 거래량, 뭐 LH 빼고 나면은 주간 기준으로 350건대의 거래량 흐름을 보이다가 월 말로 오면서 갑자기 300건대 초반, 그나마 요 법인 물량 제외하고 나면 300건 정도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주간 한 300건 정도 거래량이 일어날 것이다. 300, 300, 300, 300. 뭐 대충 이렇게 하면요, 뭐 1,300건대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점쳐집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연초 3억 3천, 지금 3억 3천. 뭐 한 3, 4% 정도 약간 오르긴 했을 거예요. 이 기대가 점점 사라집니다. 상고하저에 대한 기대 없고 내년에는 상저하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은 그렇게 전망을 하곤 하더라고요. 자, 고가 아파트 거래 지금 요거 150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50건 돌파했으면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은 경우, 네, 150건을 하회하게 되면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은 경우. 근데 이때 150건이 또 이때마다 다릅니다. 이 분양 가격이 이때 분양했던 것들이 기본 분양 가격이 5억 6억이었습니다. 예, 그 6억 이상 거래량이 이런 것들이 2년차, 4년차 이렇게 도래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또 세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더라. 자, 실거래 가격 오늘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것 7억 5천, 7억 5천. 수성 롯데캐슬 고점 대비 30% 여전합니다. 여전히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4년도 뭐 7억 2천 이런 높은 가격 나오죠. 수성 알파시티 고점 대비 25%, 이편한세상 범어 고점 대비 34%. 별반 달라진 것이 없더라. 차트상으로도 우하향을 그리는 것이 많습니다. 24%. 그래서 근래 신축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뭐 고점 대비 3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다. 수성,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고점 대비 38%. 요것도 좀 특수한 요 뭐 탑층 제외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평균적으로 한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다. 23년도 입주해 있는 아파트 고점 대비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21년, 2년, 3년, 4년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하락률 심하면 40%, 연식이 오래되면 40%, 그나마 좀 동네 분위기가 괜찮다 하면 20%.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승에 대한 기대를 뭐 25년이나 26년이나 27년이나 28년이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뭐 달러빚 내서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출금리 여전히 높다. 4% 중반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오점 대비 39%, 거의 40%, 신세계타운. 수성하늘 제로레브 32%. 연말도 참 아파트 가격을 보면 참 우울한 느낌이 드는데요. 어제 잠깐 외출을 하고 저녁에 외출을 하고 왔는데 거리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연말이라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낸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 왜 이렇게 없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자영업자 어렵다, 점점 큰 기업들로 위기가 전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뭐 크게 틀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25년은 더 어려워진다.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뭐 자영업자 폐업 뭐 건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관통하고 있지만 내년은 이제 기업발
기업발 이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가 좀 많이 도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돈을 안 쓰는데 기업이 뭐 돌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21년식 아파트 고점 대비 96% 이런 식으로. 이 분양 가격 자체가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고점 대비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파트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시아폴리스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즐비하다, 대구에. 그래서 부산보다는 차라리 대구가 낫겠다. 소득 수준은 비슷한데 부산은 좀 조금 대구에서 한 4억 5억대를 본다면 부산은 거의 한 6억 막 그 이상을 봐야 되니까요. 비슷한 입지나 비슷한 상황에서 견적어 봤을 때. 그리고 대구는 2016년, 17년 상태의 가격대에 머무르는 곳이 많지만 부산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과거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막 갑자기 2배, 3배 막 이렇게 오르는 기염을 토한 이후에 부산의 아파트 가격들은 크게 조정을 거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구의 아파트들은 큰 조정을 거쳤지만 이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너무나도 없다. 고점 대비 40% 이게 무슨 일입니까? 30, 40%? 제가 22년 끝자락 고점 대비 30% 하락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방송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야 많이 떨어지네, 야 뭐 혹시라도 뭐 살만한 건수가 있을까 관심이라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마저도 많이 떨어져 있다. 고점 대비 거의 40%에 근접하는 하락률을 보여주는 30년차에 근접해가는 아파트들. 이제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양산되는 시기입니다. 무진장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90년대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졌습니까? 구별로 거래량 살펴보시면 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분양권 거래량 딱히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전세 거래량 이게 많이 11월 달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가격이 거래량이 터져줘야지 물량이 더 많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텐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전세를 사는 사람도 월세를 사는 사람도 많이 사라져 버렸다. 고가의 전세를 사는 월세를 사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다. 사람 다 어디 갔죠? 월세 가격도 변동이 없고 대구는 월세 보증금만 내려 있는 상태. 임대 거래량이 작년과 견주어 보면 반토막, 재작년과 견주어 봐도 3분의 2 수준.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근데 대구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임대 거래가 많이 감소하더라고요. 독립을 해야 될 사람들도 그냥 같이 살고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다시 합가를 해야 될 정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렇게 내몰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주말에는 이 방송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을 한번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EBS 다큐 프라임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이 돈의 얼굴. 요거 베트남 사람처럼 보입니까? 이거 아직 다 보진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40만 원 정도를 매달 보내고 있다. 베트남 대졸자 평균 임금이 저 정도 수준이던가요? 40만 원?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40%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뭐 200충이니 300충이니 막 이런 말들이 관통했던 20년, 21년을 지나서 월 평균 300만 원 벌면요. 월급 300만 원 정도면은 상위 30% 안에 들지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집값이 너무 폭등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좀 안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